45도 각치기 꼭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의 다양한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1편으로 제작된 것으로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한 것인데요. 아주 허접하고 수준 낮게 평가받는 것 같아 2편을 곧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가 그렇게 허접하게 시공하는 업체는 아니죠. 지난 영상의 같은 현장의 다른 코너에는 이렇게 45도 각치기를 한 곳이 있는데요. 거실 메인 창이 있는 이 부분이 샌드위치 판넬이 좌우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코너인데 빗각으로 절단된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중벽체 중 내벽체 코너가 만나는 부위와 샌드위치 판넬 간에 접합된 부위에 충진한 우레탄 폼이 팽창해 나온 모습도 보입니다. 이중벽체와 내부 기미를 위한 우레탄 폼 충진은 날짜별 시공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도 많았던 45도 각치기가 된 부위에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수분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영상 후반에는 또 다른 방식의 코너 부위를 마감하는 내용도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45도 각치기는 사실상 정밀한 작업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양쪽 면을 적정하게 절단하지 못한다면 우레탄 폼 충진이 사실상 폼으로 대충 흉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레탄 폼 비드, 촉이 안쪽까지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무작정 45도 각치기만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 2지역의 코너 단면도를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중벽체 주택이기 때문에 외벽체는 125mm, 내벽체는 50mm로 시공되었는데 125T 외벽체 판넬이지만 내부 컬럼이 있는 곳까지는 깊이가 거의 180mm 정도가 됩니다. 편의상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위가 45도 각치기로 절단된 곳인데요. 이 깊은 곳까지 내부에 설치된 컬럼 철골까지 우레탄 폼이 정밀하게 충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까지 완벽하고 정밀하게 우레탄 폼이 충진되어야만 45도 못따기에 충실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80mm를 충진한다는 것은 기밀층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회를 나눠 분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요. 저렇게 두꺼운 샌드위치 판넬을 정확하게 그리고 양쪽 판넬을 일정하게 절단하지 못하고 내부 쪽이나 외부 쪽이 불균형하게 절단됐을 때는 우레탄 폼이 180mm까지 깊이 충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외벽체 판넬이죠. 저희 아세만 빌드는 이중벽체 공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내벽체 50mm를 공제한 외벽체를 시공하기 때문에 그나마 깊이가 덜 깊다고 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시공, 대부분의 업체나 업자들이 시공하는 하나의 외벽체를 구성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중부 2지역은 155mm입니다. 그렇다면 45도 각치기를 한 부위의 깊이는 200mm가 넘는 219m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정밀하게 우레탄 폼을 충진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부 1지역의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중부 1지역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의 두께가 225mm인데요. 내부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은 310mm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님들이나 시공 영상에서는 단 1회 이 공간을 우레탄 폼으로 채우기도 하던데요. 과연 제대로 기밀층을 형성하는 충진이 됐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깊이가 깊고 충진할 부위가 잘 안 보인다면 최소 2회, 특히 중부 1지역일 경우에는 3회에 걸쳐 기밀층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45도 각치기에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45도 각치기한 부위 깊이는 200mm가 넘는 코너, 20mm를 정교하게 절단한 이 코너에 1차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장면을 보겠는데요. 수분 공급을 누락하고 충진한 것은 거의 4년 전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충진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1차 우레탄 폼을 충진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100mm 깊이만큼 우레탄 폼이 충진돼서 팽창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완전히 굳기 전에 2차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데 45도 각치기를 하면서 절단된 단면이 넓어질수록 그리 유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2차 우레탄 폼이 충전된 모습을 보겠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우레탄 폼이 분사되지 않도록 폼건의 트리거를 잘 조절해야 폼의 부풀어 오는 성질을 일부 억제하면서 외부로 팽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45도 각치기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코너 마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엘바라고 하는 샌드위치 판넬의 부속재 중 하나입니다. 인코너와 아웃코너로 분류되는데 이건 아웃코너 엘바입니다. 외벽체 코너에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이 속에는 45도 각치기를 하지 않고 전편처럼 인위적인 틈새를 준 곳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한 후에 보호덮개 역할로 엘바를 시공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코너마다 이렇게 엘바로 마감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코너 마감 방법입니다. 물론 좌측에서 이어진 샌드위치 판넬은 내부에 틈새 이격을 주면서 우레탄 폼을 충전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른쪽 샌드위치 판넬 벽체의 단열재가 노출된 부위에 별도로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전장 판넬 임세 부위에 팽창해서 돌출된 우레탄 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현장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실내에 방통 타설이 있었기 때문에 공구나 자재가 외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단열재뿐만이 아니라 엘바에도 우레탄 폼을 분사하여 줍니다. 이곳은 포치 부분인데요. 외부로 돌출된 컬럼이 보입니다. 사실은 45도 각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돌출된 철골을 어떻게 감싸며 단열층을 형성하느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지만 저희 영상에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 영상을 제작해서 외부로 돌출된 철골, 그 어느 곳도 단열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코너마다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한 후에 엘바로 보호 커버 시공을 한 것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 외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공간도 우레탄 폼으로 기밀층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충진하고 다시 외부에서 충진을 했기 때문에 우레탄 폼이 팽창해서 밖으로 드러난 걸 보면 기밀층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저희 아세만 빌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아세만 빌드는 다양한 시공법을 수정 발전시켜온 업체로서 보다 나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5도 각치기 안 해도 되지만 해야 한다면, 굳이 해야 한다면 아주 잘 절단을 해야 하고 300mm 이상 되는 깊이를 제대로 우레탄 폼을 충진시켜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